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 중고차로 레일을 구입하기 전에 한번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오늘도 대놓고 광고 한번 할게요. 매입한 차량인데 이 차는 사고차예요. 우리 구독자님께 매입을 했습니다. 예, 구독자님 고맙습니다. 뭐 어쨌든 고맙습니다. 조수석 앞에 인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판금, 조수석 앞엔다, 본네트 전판내, 예, 이렇게 교환됐습니다. 제가 구독자님한테 매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차를 매입하기 전에 충분히 시운전을 하고 충분히 어느 부분에 불을 댔는지 판금이 들어갔는지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예, 제 특급 지인들한테 먼저 추천을 할 생각이고요. 교환 이력이나 그다음에 그 주요 골격 판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좀 감가가 돼야 되겠죠. 이 차는 13년식이고 11만 4천 킬로 탄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레일을 중고차로 살 때 어떤 점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레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잘 몰랐을 때는 만두피 밀듯이 이렇게 밀가루 피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썩 저한테 좋은 인상을 주었었던 차는 아니에요. 초창기 모델에. 만약에 제가 경차를 꼭 한 대를 사야 한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레일을 사겠어요. 왜냐면 레일을 판매하고 천천히 뜯어보고 그거를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사실은 경차 치고는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다라는 거를 사실 좀 피부로 좀 느꼈어요. 경차 레일 중에서 어차피 경차는 막 장거리 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근거리용이나 출퇴근용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장거리를 뛰어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 용도로 레일을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좀 장점이 있을까? 이 레일은 천장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은 전장이나 뭐 그다음에 전폭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일반 경차랑 비슷한 수준인데 유독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 개방감이 진짜 엄청나요. 사실은 이 옆에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시트 포지션 제가 타고 내릴 때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시트 포지션이 사실은 좋은 시트 포지션이 아니에요. 낮으려면 아예 낮든지 아예 높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승용차 치고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경차 치고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애매한 시트 포지션이 사실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중고차를 사실 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신데 승용차는 너무 낮아가지고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한 차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요즘은 레일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레일가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타고 내리기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얘를 더 올릴 수 있잖아. 이게 그러면 거의 진짜 소형 SUV 수준이에요. 이게 타고 내리기가 이게 지금 최대로 올린 거거든요. 얘는 타고 내리기가 더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보니까 좀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칭찬을 몇 개 하자면 이 레이가 아까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단점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 강원도 홍천으로 장거리 그 탁송을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가다가 착각을 했어요. 이게 SUV를 타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이 차의 시트 포지션과 앞에 시야, 천장고가 높다 보니까 마치 소형 SUV를 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단점일 수 있겠다. 만약에 경차인데 이걸 타시는 분들이 소형 SUV나 뭐 어떤 준준형 차나 그런 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슬라이딩 도어죠. 그죠?
슬라이딩 도어. 이게 전체 다 이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슬라이딩 도어가 사실은 요것도 엄청나요. 그리고 뒷자리도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지금 뒷자리를 타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4명이서 그래도 경차치고는 좀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경차가 중고차 시장에 좀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차는 굉장히 작아서 처음에 운전할 때는 부담감이 없어요. 가격도 그렇고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라든지 운전할 때 사실은 큰 부담감이 없는데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운전자가 이제 알게 돼요. 사람을 태우거나 뭐 에어컨을 키거나 하면 차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막 가다가 이게 안 나가는 거지. 그런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배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유독 경차가 중고차 시장에 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연식도 좋고 키로수가 짧은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차를 좀 오랫동안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레이 같은 경우는 물론 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천장고가 굉장히 높고 이 슬라이딩 도어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모닝 시리즈나 스파크 시리즈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 개방감. 제가 자꾸 개방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차가 너무 커 보이고 짐도 좀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경차 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장점이에요. 요 비필러가 없다 보니까, 비필러가 없죠. 예, 비필러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조수석 쪽은 이 안전벨트를 맬 때 시트에서 고정이 돼서 안전벨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트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안전기준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비필러의 이 철판이 잡아주는 것보다는 다소 그냥 조금 걱정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때 참고하세요. 비필러가 없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 힌지들이나 이런 베어링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잡소리가 좀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레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단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얘가 박스카잖아요. 트렁크 공간하고 이 캐빈 룸이 하나로 합쳐진 이 박스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잡소리가 들리면 우퍼 효과가 나가지고 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박스카들이.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카들이 오디오 튜닝을 하면 소리가 정말 잘 나요. 그리고 지금 얘는 보시면 옵션이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풀 오토 에어컨 가죽 시트에 그 다음에 에어백 열선 핸들에 스마트키,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은 좀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카파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신형 엔진 바로 전에 카파 엔진, 얘는 이제 모닝 시리즈에서 그 다음에 이 레이까지 다 들어가는 엔진인데 3기통 엔진인데 얘도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 타이밍 벨트 프론트 카바 요 뒤쪽에서의 누유, 그 다음에 로코암 카바 뒤쪽 헤드 볼트가 좀 잘 안 맞물려요. 이게 이쪽에서 좀 누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카바 누유나 로코암 카바 뒤쪽 누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차는 이게 경차 치고 11만 4천 킬로면 좀 많이 탔거든요. 얘는 누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차를 볼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레이나 모닝 시리즈, 그러니까 카파 엔진에 들어간 차를 사실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진이 왜 이렇게 떠냐고.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엔진이 좀 떠는 것 같죠? 근데 유독 이 카파 엔진이 들어간 차들 같은 경우 좀 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전기 부품들 뭐 점화 플러그나 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서 떠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엔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맥동이 있어요. 그걸 맥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안쪽 밑에서 올리는 서브프레임이 H형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한 2020년도까지 나왔었던 현대 기아차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요렇게 이 서브프레임이 네모난 우물정자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4점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9년도부터 한 20년도까지 나왔었던 19년 20년도까지 나왔었던 거는 H형의 일자. 그러다 보니까 우물정자식으로 된 서브프레임 밑에서 받치는 거하고 그냥 일자 H형이 받치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르죠. 3기통이다 보니까 4기통보다는 약간의 맥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 서브프레임이 H형이다 보니까 H형 서브프레임이 장착된 대부분의 차량들, YF 소나타, 아반떼 시리즈들, 이런 경차 6기통 말고요, 그런 차들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엔진이 약간 떠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맥동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카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차를 이렇게 엔진 시동을 걸었는데 안에서 막 많이 떨린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엔진이라든지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의 맥동은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특징이다. 그리고 차를 타보면 솔직히 살짝 떨기도 해요. 아주 미세하게 타보면, 이렇게 타보면 얘는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덜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아, 차가 좀 떨리나? 뭐 요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를 좀 더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타이어 내짝이 거의 새 거예요. 교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앞바퀴 브레이크 라이닝도 교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새 거예요. 이 차를 사모님이 타셨는데 사모님이 타신 것 치고는 상처를 많이 안 내셨어요. 이 15인치 휠에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LED 테일램프가 LED로 되어 있죠. 당연히 사제로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가 당연히 장착이 돼 있고, 이런 매트를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셔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얘는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접힌다는 거. 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둘러볼까요? 지금까지 뭐 레이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뭐 장점,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약간의 약한 부분들, 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는 어차피 이 한번 사용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변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장점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점도 아주 크게 있는 차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타다 보면 일반 경차보다는 솔직히 만족감이 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연비가 경차 치고는 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박스형 카다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가 좀 커요. 그래 봤자 얘가 뭐 소형차나 준준형 차에 준하는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주 극악의 연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연비보다도 실용성이나 이 활용성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 연비는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레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